안녕하세요. 경남대 기공학부의 윤주성 교수라고 합니다. 본 강좌는 스마트 팩토리의 스마트 머신 솔루션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스마트 머신이라는 측면에서 기계 장비와 가공 공정의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지능화되어야 하고 최적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현업이나 산업 현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슈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머신 레벨, 기계 장비 레벨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이슈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기술적인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주요 구현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기계 장비를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로 살펴보아야 할 데이터에 대한 통신,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스레드와 같은 디지털화 기술을 스마트 공장 또 스마트 머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음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머신, 기계 장비 레벨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이슈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머신 레벨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 범위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그리고 시장의 수요 예측, 그리고 모기업의 주문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제조 관련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의 영역이나 또 생산 계획 및 통제,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 사슬 관리와 같은 제조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 범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이해함에 있어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스마트 팩토리의 세 가지 기능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스마트 팩토리는 과연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센서, 감지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판단, 컨트롤하는 부분, 세 번째는 액추에이션 하는,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센싱하는, 감지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체가 스마트하다, 지능화되어 있다, 똑똑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그 메커니즘이 어떠한 시스템에 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감지하는 기능이 필요할 텐데 이 감지하는 센싱 기능은 생산 시스템, 공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생산 조건이 변화하는 부분을 디텍팅 해낸다던가 실적이 발생하는 부분, 또 재고, 위치의 변경, 또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벤트들이 감지되어야만 생산 현장에서 또 공장에서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이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서 잘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감지된 그 신호들 또 데이터들은 컨트롤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지된 생산 현황의 정보에 따라서 의사결정, 즉 작업을 지시하거나 또 실행시킬 수 있어야 하겠죠. 감지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분석, 또 진단, 또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하는 기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손과 발에서 또 피부에서 오감을 통해서 자극이 감지되었을 때 그 자극을 바탕으로 우리 뇌가 판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판단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액추에이터에 해당하는 기능이 필요할 텐데요. 판단 결과가 어떤 기계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제어되는 또 실시되는 또 액추에이션 되는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기능이 수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작업자를 통해서 작업자가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시 형태로 오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의 세 가지 기능 요소는 판단, 감지, 수행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 기술은 다음과 같이 오토메이션 시스템 레벨과 또 컨트롤 시스템 레벨,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레벨의 기술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시스템 레벨에서는 다양한 로봇이나 장비, 또 자동화 시스템, 또 공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계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취득하고 또 판단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레벨의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응용 시스템 레벨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될 수가 있는데 제조 현장에서 디텍팅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스마트 공장의 구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AI 기술이나 또 CPS 기술이나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러한 기술과 같은 ICT 기술이 이러한 영역에 같이 접목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술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들은 그럼 어디에 실제로 스마트 공장 관련되어 있는 기술 요소들이 집중되어 있느냐 라고 살펴본다면 제조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개선하고 그것들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용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나 구축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장은 자동화하는 레벨에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발생되는 소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사실은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또 CPS, 또 AI 기술들이 제조 현장에 있는 생산 자원들, 기계나 로봇이나 자동화 장치에도 적용이 되어서 이 자체가 지능화되고 그리고 그 지능화되어 있는 객체들이 서로 협업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체 생산 현장을 최적화하고 또 지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 현장에 있는 디바이스들의 지능화된 기술들이 접목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기계 레벨에서 또 머신 레벨에서 지능화되어야 할 요소들을 따져보고 그것들을 지능화함으로써 전체 스마트 공장의 지능화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 관점에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살펴본다고 하면 제조 시스템 레벨로 좀 한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시스템의 경영이나 또 아니면 운영 관리 또 엔지니어링 관리 이런 쪽을 제외하고 아래 레벨에 있는 제조 시스템 그리고 장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레이아웃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기술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어 요소들이 스마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스마트 제어기, 컨트롤러가 스마트하게 CNC나 PLC와 같은 컨트롤러들이
통신 기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학습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로직들이 더 고도화되는 형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에 인베디드된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나의 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계들을 자율적으로 또 진단하고 또 피드백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비 자체가 디지털 트윈화 되어서 가상의 장비와 또 물리적인 실제의 장비가 동기화되어서 운영되는 그러한 기술 요소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 장비 차원에서도 고유연화 된다거나 아니면 로봇과 융합되는 장비, 또 센서가 인베디드된 그러한 장비들, 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비와 함께 운영되는 제조 공정, 그리고 자동화 요소와 주변 장치들, 또한 인공지능적인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뿐만 아니라 인라인화 되어서 라인 안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공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드웨어나 공정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융합된 형태로 가공 라인에 대한 패키지나 셀 레벨에서 최적화된 그러한 생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동차, 또 항공부품, 또 전자부품 등과 같이 인더스트리에 오리엔티드 된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신 관점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구축이 되고 또 구성이 되어야 스마트 제조 시스템,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이 운영될 수 있고 구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머신 관점에서 이러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사항 또 어떤 기술 요소들이 필요할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스마트 머신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머신 레벨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능화 요구사항이 크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장비 자체의 자율적인 제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율적인 생산 환경은 어떤 외부의 이상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서 장비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장 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각 장비 요소들이 자율적으로 현재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화된 장비들이 장비 간 또 장비와 기타 다른 시스템들과 협업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네트워크로 동기화되고 데이터를 교환하고 교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된 공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단위 장비의 자율적인 제어, 그리고 여러 장비나 시스템들 간의 협업적인 운영이 바로 머신 레벨 지능화의 상위 개념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 요소가 실제적으로 머신 벤더들, 그리고 제어기 벤더들, 또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산업 쪽에서 주로 개발되고 또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러가 연동되어 있는 HMI가 지능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머신 벤더 중에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DMG 모리라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머신 솔루션에 대한 그러한 라인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래닝에서부터 프리퍼레이션, 프로덕션이나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전체의 그러한 프로세스, 개발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 또 디지털화되고 또 스마트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 이 프로덕션 쪽에서 셀로스라고 하는 HMI를 탑재하여서 자율적으로
기계 장비가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지능화 기술들이 이 기계 안에 슬로스라는 HMI를 통해서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MG뿐만 아니라 마작이나 또 오쿠마나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 글로벌 벤더들이 이러한 컨트롤 연동된 지능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실제적으로 공장 자체가 스마트하게 운영될 때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IoT 기반으로 머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우리가 센서, 그리고 그 센서의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취득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적용하여서 실제 현장의 생산성이나 품질, 또 설비 보전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기술들이 매우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신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스레드와 같은 응용 기술들이 차츰차츰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산업의 트렌드와 맞물리게 되어서 이제 산업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술 요소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머신의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스레드에 대한 응용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IoT나 또 HMI에 대한 지능화나 또 디지털 트윈 스레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도화된 형태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바로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통신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잘 구축되고 잘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스레드와 같은 실제 지능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살펴보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머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유형의 머신 데이터 통신, 또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세부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 데이터 통신, 또 인터페이스 기술을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기계 장비에 대한 통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통신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 통신 유형을 여기에서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계가 있을 때 이 기계 시스템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겠죠. 공작기계와 같은 경우는 센스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운영되고 또 실제로 가공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컨트롤러에 대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이 컨트롤러와 함께 연동되어서 실제 기계의 요소들, 그리고 이것들을 제어함에 있어서 기계적인 기능들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한 PLC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통신하는 유형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센서 데이터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 자체에도 다양한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센서를 부착하고 또 기계 자체에 내장시키는 그러한 또 시스템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센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고 통신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의 통신 기술이 같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CNC에 대한 통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PLC,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센서에 대한 데이터 통신이 있습니다. CNC 데이터를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 CNC 통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더넷 통신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더넷 통신은 쉽게 얘기하면 랜선을 꼽으면 이더넷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RS232C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을 통해서도 데이터들을 연동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그리고 고수준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CNC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PC 쪽으로 이더넷 기반의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PLC 데이터는 이렇게 CNC를 통해서 이더넷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도 동일하게 데이터들을 연동할 수가 있고요. 이 CNC 통신 라이브러리 자체에 PLC 데이터들을 연동할 수 있는 그러한 펑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CNC 통신을 위한 통신 라이브러리에서 이 PLC 데이터까지 같이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DAQ 연결을 통해서도 이 PLC 데이터들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AQ를 통해서 연동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센서 데이터들을 확보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운드에 대한 데이터나 바이브레이션, 또 커팅 포스, 또 커런트나 볼티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센서 데이터들을 DAQ와 연결을 하고, 이 DAQ에서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러한 PC 레벨로 통신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 요소들이 있는데 CNC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CNC 데이터 통신, 이더넷 기반의 CNC 데이터 통신은 CNC 제조사에서 통신 라이브러리나 API 등을 제공을 하면 그 API를 통해서 비교적 쉬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비단에서 단일 장비의 제어나 모니터링을 하려고 할 때 이더넷 기반의 데이터 통신이 CNC 벤더의 그러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CNC 제조사의 고유의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통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가 어디냐, CNC 벤더가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CNC의 데이터들을 인터페이스하고 통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방식을 갖는 회사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낙 같은 경우는 포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함수 중심으로 API 기반의 CNC 통신 방식을 제공하고요. 지멘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중심으로 주소 체계를 제공을 하고, 이 주소 체계의 코드 번호를 하나의 API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쯔비시는 파넛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이덴아이는 지멘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NC 공작기계와 같은 머신에서 데이터를 이더넷 기반으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CNC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신 라이브러리나 통신 방식 함수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CNC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이런 통신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통신이 이더넷으로 가능한 그런 모델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구성을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CN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계 아래에 있는 축별 상태 정보들, 또 축에 대한 전력 정보, 그리고 공작물에 대한 좌표 관련된 G코드 정보, 또 모달 데이터, 또 알람 데이터, 또 스핀들에 대한 상태나 축 이송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NC 프로그램에 대한 시퀀스나 아니면 블럭 단위의 정보들이나, 또 활성화된 공구에 대한 상세 데이터들, 또 옵셋이나 툴 옵셋이나 아니면 워크 옵셋과 같은 옵셋 정보들, 또 보정값들, 이런 것들을 CNC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CNC 데이터 구성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는 하나의 공작 기계가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질 수 있고 각 채널은 여러 개의 축과 그리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스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축 장비 밀링 머신 센터를 보게 되면 세 개의 축 XY 지축이 존재하게 되고 또 공구가 회전하는 그러한 스핀들 축이 존재하게 되겠죠. 하나의 스핀들 또 서브 스핀들이 또 있는 그런 장비들도 존재하겠고 그렇게 되면 세 개의 축과 또 하나의 스핀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상대 움직임에 따라서 이송 운동이나 장착된 공구 또 실행 중인 NC 프로그램, 가공 공정의 진행 상황, 또 알람 발생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축 안에는 축에 대한 부하나 축에 걸리는 부하나 또 이 축의 워크 에어리어 리미트 또는 이 축과 관련되어 있는 좌표 정보들을 데이터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핀들도 유사한 데이터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프로그램, NC 프로그램과 그리고 현재의 공구와 관련되어 있는 수명 정보나 형상 정보, 보정값들, 그리고 각 시퀀스나 또 블럭 단위의 그러한 데이터들, 또 모달 값들 이러한 것들을 인터페이스해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꼽혀 있는 등록되어 있는 공구 리스트나 또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NC 코드의 파일 리스트 이런 것들도 CNC 데이터 안에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통신 라이브러리가 이 데이터들을 연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NC 데이터도 PLC나 또 센서에 대한 데이터들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NC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이 데이터들이 인터페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 CNC 제조사나 또 벤더들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화된 방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MT 커넥트라고 하는 통신 표준 프로토콜과 OPC UA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대표적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T 커넥트는 미국 쪽 산업 표준이고요. 또 OPC UA는 국제 표준으로서 데이터들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제공을 합니다. OPC UA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 팩토리의 공식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많은 스마트 팩토리 애플리케이션들이 OPC UA 통신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MT 커넥트 같은 경우는 CNC 공작 기계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센서들이나 다른 것들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로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로는 CNC 공작 기계 분야에서 유용하게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프로토콜을 좀 통합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MT 커넥트를 OPC-UA로 컨버팅해서 사용하는 컴패니언 스펙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OPC-UA하고 또 MT 커넥트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통합된 그런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OPC-UA 또는 MT 커넥트 하나의 표준을 정해서 그 하나의 표준으로 또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꾸미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또 그 두 표준도 하나의 OPC-UA로 또 한 번 더 통합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통합된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OPC-UA 그리고 MT 커넥트가 어떠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좀 그래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 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 머신 툴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머신 네 대가 있는데 지금 이 두 대는 OPC UA API를 통해서 CNC 컨트롤러랑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을 제공하게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머신툴 3번과 4번은 MT 커넥트의 그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OPC-UA 같은 경우는 서버 모듈을 통해서 OPC-UA의 서버를 OPC-UA 클라이언트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T 커넥트 같은 경우는 MT 커넥트 어댑터를 구성을 하고요. MT 커넥트 어댑터와 MT 커넥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MT 커넥트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OPC-UA 같은 경우는 OPC-UA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OPC-UA 같은 경우는 읽고 쓰기 모두 가능한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MT 커넥트 같은 경우는 어댑터를 통해서 에이전트에서 이제 XML 형태를 변환해 주게 되면 그것을 클라이언트에서 XML 파일을 파싱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MT 커넥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읽는 방향만 실제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OPC-UA는 읽고 쓰는 방향을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OPC-UA 서버와 연결하기 위한 부분들, 또 MT 커넥트 어댑터와 연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CNC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신 라이브러리 A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실제 이런 서버 모듈이나 어댑터 모듈은 구현하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CNC 또는 기계를 통한다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계 장비 간에 또 장비와 시스템, 타 시스템 간에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표준 통신 프로토콜은 각각의 이런 CNC 제조사나 이런 벤더들에서 옵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공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실제로 개발 인력들을 통해서 OPC-UA 서버 모듈이나 OPC-UA 또 클라이언트, 또 MT 커넥트에 대한 어댑터 에이전트, 또 클라이언트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또 디지털 스레드 기반의 스마트 머신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스레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제품 수명 주기 또 개발 프로세스 전체에 있어서 데이터들이 연동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이러한 디지털 스레드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화되어 있는 제품이나 또 장비, 시스템을 가지고 예측하거나 분석하고 또 최적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 시뮬레이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스레드와 디지털 트윈 기술이 기계 요소나 또 제어기 장비, 자동화 장치에 또 전주기, 가공 전주기, 공정 전주기에 적용됨으로써 스마트 머신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을 같이 먼저 살펴보시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런 피지컬 어셋, 피지컬 시스템이 존재할 때 이 피지컬 시스템에 대한 가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가상화 모델을 만들고 그 가상화 모델과 이 피지컬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연동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나 이런 피지컬 어셋에 또한 재료나 부품이나 이런 동작,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기계 사양, 설계 사양, 또 엔지니어링 모델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자산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이 나타내는 이런 특정한 물리 자산에 대응하는 제조 또는 운영 데이터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게 보면 엔지니어링, 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자산에 대한 제조 데이터나 운영 데이터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상화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게 이러한 피지컬 어셋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겠죠. 스펙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것들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형적인 거나 메커니즘이나 또 그러한 정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 열화되거나 노후화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또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상화 될 수 있는 그런 비헤이비어 모델로 여기에 적용돼야 한다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보면 디지털 트윈, 가상화되어 있는 객체와 그리고 물리적인 객체가 동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기화라는 것은 운영 데이터나 제조 데이터,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뭐 CNC든 또 PLC든 센서든 이런 곳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함께 연동되어서 실시간적으로 피드백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야 가상화된 자산을 통해서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하거나 예측하는 그러한 많은 액티비티들이 실제 피지컬 어셋에도 피드백 제어될 수 있도록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작동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레드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의 통합 이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통합 자체가 디지털 스레드는 아니지만 이 프로세스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합의 이슈는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데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통합이라는 이슈를 이 디지털 스레드에서는 간과할 수 없고 이러한 수평적인 데이터의 통합이 디지털 스레드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기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제품의 수명 주기 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제품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겠죠. 머신 관점에서는 머신의 어떤 수명 주기를 볼 수도 있겠고요. 머신을 사용하는 어떤 제품의 수명 주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명 주기 또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있는 자산의 데이터에 연결된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통합된 관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통신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스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스레드가 구축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이 어셋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 또 테스트, 운영, 그리고 뭐 품질, 또 서비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꺼번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제공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스테이지에서 전주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자 할 때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잘 연결하고 통합하여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스레드 기술들이 기계 장비 그리고 가공 공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계 장비 적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비 차원에서는 디지털 트윈의 이슈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장비를 포함하는 이 장비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가공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가공 프로세스, 가공 공정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스레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기계 장비의 시스템에 대한 가상화된 모델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겠죠. 실제 장비, 실제 기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것과 유사한 형태, 이것을 모사하는 가상화된 모델을 구성을 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가상화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유사하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메커니즘이나 비헤이비어까지도 같이 가상화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동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비에 대한 제어 메커니즘, 또 이 장비가 수행하는 공정 등등이 이 장비에 대한 가상화에 있어서 가상화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된 장비의 모델을 먼저 구성해야 하고요. 이 가상화된 장비는 실제 장비하고 동기화되어서 연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디지털 트윈이 온전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이곳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또 여기에서 예측한 또 최적화한 그런 결과들이 통신을 통해서 피드백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상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지컬 시스템과 이 가상화되어 있는 모델이 동기화된 형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장비와 가상 장비를 연동하는 이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게 되면 가공 시간을 예측하거나 또 가공 품질, 또 공구의 상태나 에너지 소모량 등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공 공정에 대한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공 공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굉장히 더 확장된 범위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계 장비 관점에서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들만 우리가 추려서 살펴본다고 하면 실제 기계 장비에서 가공하는 과정 전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품이 기계에서 가공이 된다, 어떤 실제 제조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이 부품에 대한 설계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CAD, 도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내 제품에 대한 형상, 또 규격, 또 그 제품에 대한 외형, 치수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이 모델링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공정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 과정은 이 부품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프로세스 플래닝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절차 안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나 전략, 그리고 공구, 그리고 공구의 경로 등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이 공정을 설계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공 코드가 나오면 그 가공 프로그램으로 실제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형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MM이나 OMM과 같은 측정 시스템들을 통해서 측정해보고 사용과 맞는지, 즉 설계했을 때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성될 겁니다. 도면과 같은 데이터들이나 사양에 대한 데이터들, 또 공차, 지오메트릭 톨러런스나 디멘저널 톨러런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걸 지원하는 ISO 표준 문건에 대한 번호입니다. ISO 10303의 파트 242 같은 경우는 CAD 모델, 형상 모델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지오메트릭 또 디멘저널 톨러런스까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설계 단계의 이러한 CAM이나 CAPP 단계에서는
가공 프로그램이 여기에서는 실제로 도출되게 되겠고, 또 가공 절차, 또 툴시트, 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툴의 사양 이런 것들도 여기서 도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가공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테니까 가공 프로그램도 이쪽으로 인풋을 들어가게 되면 실제 가공을 수행을 할 때 나오는 데이터, 우리가 아까 데이터 통신이나 또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CNC나 또 센서나 PLC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그런 모니터링 데이터가 또 공정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치수가 맞는지 또 지오메트릭한 톨러런스들을 잘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측정을 하고 이 검사한 결과를 같이 맞춰볼 수 있도록 이 측정하기 위한 그런 측정 코드,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인스펙션 밸류 같은 것들도 데이터로 잘 관리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잘 모여지고 또 연동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연동된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실제로 다양한 지능화 기능들을 개발하고 또 검증하고자 할 때 이 데이터들의 통합된 그런 구조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 공정에 대한 디지털 스레드 구축, 그리고 기계 장비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 장비 레벨, 머신 레벨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구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계 장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나 가공 공정의 디지털 스레드를 가지고 응용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먼저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응용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이 좀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공 기계, 그죠? 기계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따진다고 그러면 가공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하는 과정이나 또 뒤에 검사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죠. 이러한 과정 자체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가상화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상 가공을 수행할 수 있겠죠.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떠한 가상화된 가공들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검사도 실제 프로빙하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공체를 측정하는 과정들을 가상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가공하지 않고 또 검사하지 않고도 가상 검사 시스템이나 가상 가공 시스템들을 통해서 장비 관점에서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잔류 진동이나 아니면 채터, 또 공구 휨이나 열 변이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스레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나온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공 관점의 공정 최적화를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 관점의 최적화, 그리고 장비 관점의 최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은 이 디지털 스레드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이 디지털 스레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디지털 스레드와 연동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스레드가 매우 중요한 것은 각 스테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잘 통합시킴으로 해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확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은 것인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 뭐 공정 진단 애플리케이션, 뭐 가공성을 진단하는 애플리케이션, 열 변이를 보정하는 애플리케이션, 또 기상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이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데이터, 또 요구하는 데이터, 그 형태와 그리고 연결 관계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역할까지도 디지털 스레드에서 구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스레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응용 시스템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몇 가지 예시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측면, 그리고 분석 예측 측면, 그리고 진단 제어 측면, 최적화 측면. 이게 조금씩 고도화되는 방향이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단순 데이터 수집, 그리고 관리, 가시화 정도를 가장 기본 레벨로 보지요.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레벨들은 분석하고 예측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적화하고, 그리고 현장에 또 기계에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더 고도화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 장비나 공정에 대한 디지털 트윈, 디지털 스레드를 응용했을 때에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모니터링 관점에서 보면은 물리 모델 기반의 공구 상태. 여기서 말하는 공구 상태라는 것은 이 공구가 정상 마모가 된 상태인지 또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상태의 데이터인지를 상태에 있는 공구인지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 데이터들을 디지털 스레드 또 디지털 틴을 바탕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물리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는 물리적으로 공구의 마모 그리고 공구의 상태, 공구 마모에 대한 물리 모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도 공구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 모델에서 들어오는 동특성 정보나 그리고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공정계획 정보라든지 그리고 측정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연동된 상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머신러닝이나 AI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구의 마모량이나 잔여 수명을 예측하여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실제로 머신러닝이나 AI 알고리즘 돌리기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또 피처를 엔지니어링해서 추출해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또 라벨 데이터가 되는 또 그런 뭐 생산 현장에서는 어떤 고장 여부나 아니면 품질 측정 또 불량 여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된 상태로 구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잘 연결되고 통합된 상태로 제공이 된다면 이런 공구 마모량 예측이나 또 잔여 수명을 계산하는 그러한 머신러닝 AI 알고리즘에 적용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단이나 제어하는 쪽에서는 어떤 툴링 시스템, 어떤 홀더라든지 또 툴 바디나 또 툴팁 이런 여러 가지 툴링 시스템들의 동특성 정보를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공작 기계나 또 기계 시스템의 이상 진동 상황들, 채터 이런 것들을 진단해내고 그 진단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RPM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적화 관점에서는 가공 부하나 또 공구 마모 같은 것들이 예측이 될 텐데 그 예측된 그러한 공구 마모나 가공 부하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의 조건으로 가공을 했을 때 부하나 마모가 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가공 조건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공 조건을 최적화하는 데에도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이나 디지털 스레드 그러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공장에서 우리가 머신 레벨에서 고려해야 될 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슈들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머신 데이터의 수집과 통신 인터페이스 하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스레드와 같은 그런 디지털화 기술들을 기계 장비나 가공 공정에 적용하여서 응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능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기계, 장비, 가공 공정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고 또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